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우울증과 계절과의 관계, 우울증의 주기성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얼만큼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보이시는 이 자료는 2019년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로서 연령별 5대 사망 원인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0대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이 첫 번째가 바로 고의적 자해가 되겠고, 두 번째가 암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0대와 5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제 암, 그리고 2위가 고의적 자해라고 해서 10대를 포함한 20대부터의 50대까지 주요 경제 인구들이 이런 사망 원인이 암과 우울증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주요 경제 인구들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서 암처럼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제 또 하나의 문제이고 질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울증과 관련하여서는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임상적으로 우울증을 예방하고 고통을 좀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이제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이제 우울증의 어떤 정서들이 주기성에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과 주기성의 시간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증의 이제 어떤 부분들이, 어떤 고통들이 이런 주기성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우울증의 정서를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먼저 질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울하다라고 할 때 그 우울함을 구성하는 이제 정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한 네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좌절감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패감, 패배의식, 더 이상 성취를 못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좌절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상실감, 두 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어떤 슬픔들, 상실했다는 슬픔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가치함, 무쓸모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본인이 이제 자신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 마치 자신이 이제 잉여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기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 주변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죄책감을 또 느끼는 것들이 우울함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정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우울증이 주는 고통의 그 정서의 양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우울함을 구성하는 몇 가지 정서들, 즉 좌절감, 그리고 슬픔, 무가치함, 그리고 죄책감 같은 정서들에 더해서 어떤 밀려드는 이제 우울감의 이제 태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밀려드는 이제 몇 가지 생각들을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는 너무 지친다는 소진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는 이제 사소한 하나하나의 일들이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소한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소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크고 어렵고 소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제 허덕허덕 이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너무 지친다고 느껴지고 그런 순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소진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런 것이 굉장히 태풍처럼 몰려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소진의 느낌과 자기가 노력을 하는데도 열심히 개선되지 않는 이런 상태들이 현재 상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제 밀려들 때가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길이 없고 또 이 현재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러한 고통을 이제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태풍처럼 몰려드는 것, 이것을 이제 이 우울증이 주는 고통의 이제 양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우울감에 이제 이런 태풍처럼 밀려드는 이제 양적인 측면들이 바로 주기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이제 우울감의 태풍이 발생할 때 극단성이 출현하게 되고 당사자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기성의 그 배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이제 우울증의 주기성이 어떻게 시간적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것은 역시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가 되겠는데요. 2014년부터 18년까지의 이제 월별 어떤 극단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이제 추이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3월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월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통계에서 다시 이제 2018년만 다시 보게 된다면 역시 3월과 12월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낮은 이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을 다시 이제 청소년과 65세 이상으로 나누어 본다면 청소년은 이제 3월 그리고 7월, 10월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런 극단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2월이 이제 굉장히 추운 계절이 되겠는데요. 오히려 이제 극단성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도 보면 특히 3월 그리고 4월에 이 극단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추운 12월에는 극단성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월별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계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좀 다시 변경을 해서 본다면 12월, 1월, 2월이라고 하는 겨울에는 이런 극단성들이 이제 좀 주기성들이 좀 낮아져 있다가 3월, 4월, 5월이 될 때 이런 극단성들이 굉장히 높이 이제 수치가 올라가는 이런 주기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이 우울증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좀 낮아졌다가 봄에 3월, 4월, 5월에 굉장히 높은 이제 수치를 보이는 주기성을 1년 중에 계속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이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한국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특히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이 우울증의 이제 극단성이 나타나는 이제 주기성을 띠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유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절로 인한 이제 호르몬 변동이 원인이 아니겠는가라고, 영향을 주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여러 가지 이제 신진대사가 바뀌면서 호르몬 분비에 어떤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런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이제 그런 가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3월이라고 하는 이제 시기는 4월, 5월, 특히 3월이라고 하는 시기는 어떤 학기가 새로 시작되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들이 되기 때문에 특히 뭔가 새로 시작되면서 변동성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시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울증 환자들에게서는 이렇게 겨울까지 이렇게 조용히 안정된 상태로 있다가 뭔가 변동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그것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의학적인 견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인간에게는 이제 감정의 변동 폭이 굉장히 힘들다. 즉 항상 일정한 어떤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편한데, 감정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뀔 때가 힘들다. 그래서 타령 실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신분으로 갑자기 바뀔 때 나타나는 이제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에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로 어떤 감정의 변동폭이 커질 때 이것을 굉장히 인간은 힘들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런 계절 변동성을 인지를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3월과 봄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변동성은 이제 나의 의지와 또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생각과 감정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계절, 호르몬의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뇌과학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내 탓인가, 뇌 탓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호르몬 변동에 의해서도 이런 생각과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3월이나 봄에 나타나는 이런 우울감의 태풍들이 꼭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좀 인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이제 우울감의 태풍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한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에서 이제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우울증을 겪는 분들에게서는 하루하루 뭐 1년 모두가 힘든 날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울감의 태풍이 밀려와서 이런 극단성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을 받을 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들이 영원히 가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가라앉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통계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 수면 시간이 5시간 이내로 될 때 이런 극단성의 현상들이 나타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이제 3월부터 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공부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로 수면이 부족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만약에 이런 우울증의 소인이 있고 그것을 겪고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충분한 수면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울증에 보통 불면증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수면과 관련된 관리를 좀 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울증이 있다면 혹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시기만이라도 이제 약물 치료를 미리 좀 해서 이 시기를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약물 치료를 하는 분들이라면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용량을 조절해서 이 시기를 넘어가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추가적인 어떤 한의학적인 보완 치료를 또 같이 하게 된다면 이 시기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임상적으로 볼 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주기성이 되겠고 이 시기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고통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